네, 김무성 대표가 오늘 광주에 내려갔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무언가를 밟았었고요. 오늘 김무성 대표는 발로 털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얘기일까요? 자, 이 장면 보겠습니다. 길준규 기자, 어디죠? 예,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광주를 찾아서 민주화 5.18 국립민주화 묘지를 참배를 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이곳은 이한열 열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이던 1987년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서 연세대 정문 앞에서 목숨을 잃었던 저 주인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일에 민생 투어를 시작한 김무성 의원이 팽목항에 의해서 이제 광주를 찾은 건데요. 네. 그 광주에서 이제 그 정치인들이 광주를 찾으면 꼭 찾는 장소가 5.18 민주화 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5.18 민주화 묘지와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참배를 하고 네. 민생 투어를 계속 이어간 겁니다. 자, 지금 허리를 숙인 김무성 대표의 모습 봤는데요. 기자들이 역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각도로 밝혔습니다. 이 노래 때문에 분열이 되고 대통령이 매년 오시지 않고 이런 분열은 이제 더 이상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께서 특정 지역의 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그거는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일 이제 그 사드 반대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TK 지역 의원들 대통령이 만난 건 이제 개파에 대한 시각 때문에 반대하는 것을 밝혔는데요. 자, 이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5.18 민주묘지 방문했거든요. 자, 전체 구묘역, 10묘역 그림이 있습니다만 여기 바닥에 돌이 하나 놓여 있잖아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5.18 민주화 묘지를 가보시면 네. 저런 돌이 놓여져 있는데 저게 원래는 비석이었습니다. 1982년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남 담양군을 방문했을 때 민박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었는데요. 네. 그것을 1989년에 호남 민주화 동지가 비석을 발견을 한 뒤에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기리는 비석을 어떻게 놔둘 수 있느냐 하면서 네. 그것을 부셨고요. 네. 그걸 그 부순 비석을 5.18 민주화 묘지로 가져와서 저렇게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참배객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석을 네.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저렇게 땅에다 묻어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참배객들은 대부분 저 비석을 밟고 지나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1982년인가요? 이순자 여사와 죄송합니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전남 담양을 방문했었는데 저렇게 담양을 방문해서 지역 주민들과 유지들과 저녁 자리 뜨면 저럴 때만 해도 대통령이 다녀간 비석이 생기던 그럴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는 군사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비석까지 세웠지만 그 이후에 민주화가 된 이후에 광주의 시민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 비석을 5.18 민주화 묘지에 가져와서 땅에다 묻어놓은 거죠.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야권의 인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참배객들이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 또 참배하는 장면이죠. 이런 분들이 저기 참배할 때마다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땅에 묻혀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기리는 비석을 저렇게 밟고 지나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내가 이것을 밟을 수는 없지라면서 지나가면서 아까 화면이 잠깐 나왔는데요. 네. 저걸 밟았다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에 있는 흙을 이렇게 발로 털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성우 국장 어떻습니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국 사회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깊은 상처를 남긴 만큼 사실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된 상황, 역사적 사실이 돼 버렸는데요. 바로 저게 이제 그 김무성 대표의 네. 정치적 포지션, 정치적 위치를 잘 상징하는 대목 같습니다. 전직 어쨌든 대통령을 지낸 사람에 대해서 비록 그 사람이 엄청난 역사적 기회를 주었다 해서 아까 야당 인사들처럼 이 비석을 짓밟고 지나가기는 차마 어쨌든 보수 여당의 어떤 대표를 지낸 입장에서 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흙을 발로 흙을 쓸어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간접적으로 발로 밟는 효과. 네. 다시 말해서 전두환 대통령의 그 광주 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그 유혈 진압, 네. 학살.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으로 본인도 또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도 역사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털어내지만 발로 네. 간접적으로 밟는 이런 효과를 동시에 노려서 네. 그 보수, 진보 양쪽에 앞으로 대선 행보에서 네. 그런 그 지지
이런 것을 겨냥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요, 김무성 대표는 저런 장면에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파다에 발부라도 안 거예요. 예, 권력이란 게 아무 소용없다는 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권력 무상이야. 나는 밟을 수는 없고. 김무성 전 대표 전방이라고 하거든요. 전남 방직인데 인연이 특별히 있는 곳이잖아요. 네. 네. 아버지인 김용주 전 정남방직 회장의 설립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호남에서 가장 큰 회사이기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정남방직. 그러니까 호남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세우셨던 저 회사를 김무성 전 대표가 방문을 해서 근로자들을 좀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야, 나는 사실 부산 출신이고 지역구는 부산이고 나는 새누리당 출신이지만 나는 호남에 전혀 연고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남방직 세워가지고 호남 경제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데 라는 말을 본인은 하진 않지만 아마 그런 것들을 호남 유권자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자, 실제로요, 이제 한양대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그 광주에 있는 전남방직 공장을 찾아서 일했던 일화도 현장에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진을 열심히 봤더니 눈이 많이 닮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아버지가 방학 때 여기 와서 보름씩 일 안 하면 폭락하고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일하고 목장에 와서 이제 젖자고 머리 짧은 치마하고 날 머리 자, 밀짚 모자를 든 김무성 전 대표의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전주를 가보겠습니다. 자, 길진규 기자. 새누리당이 전라 남북도 광주 지역에서 이렇게 전당대회 하면서 합동 토론을 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영남권을 사실상 지지 기반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에서 이정현 후보가 출마를 해서 상당히 좋은 선전을 벌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정현 후보가 지금 밀짚 모자를 쓰고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이정현 후보가 호남 출신인데다가 지금 현재 새누리당 안에서 영남권 정당에서 호남 대표가 나옴으로써 대선 때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지금 새누리당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지금 전주에서 연설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네. 글쎄요, 이제 저런 모습 보면요. 어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모습 봤거든요. 자, 이제 굉장히 힘도 내고 있고, 이제 자신이 꼭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박성보 국장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남에서 지역구에 재선됐고 비례대표까지 이제 3선인데 당대표가 된다는 것, 뭐 얼마나 가까이 다가 있을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새누리당 내에서는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사실은 당내에서도 굉장히 비주류고 또 본인의 지역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척박하다라고 평가되는 호남에서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그리고 지금 초반에 합동 유세 연설 평가도 보면 사실은 이정현 후보가 가장 정체되어 있는 이런 전당대회에서 그나마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어떤 잠바를 벗어 던지는 저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어떤 가장 열정적으로 정말 그 열정과 진정성 하나는 어떤 다른 경쟁 후보들보다 좀 더 앞서 나가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좀 앞서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결국 당원 대의원들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표를 과연 호남보다는 영남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대의원 당원들의 마음을 어디까지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이 현재 관찰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정현 의원이 이제 전남 출신이니까 어제 소록도를 방문했던 김무성 대표한테 주민들이 그랬대요. 아, 그럼 이번 전당대회 때 좀 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김태현 변호사 반응이 좀 떨떠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현 의원의 대표되면 나를 엄청 밀어붙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김무성 대표의 저런 얘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좀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과 비박의 어떤 계파 갈등이 사실은 점점 수그러들기는 커져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정현 의원은 본인은 친박은 완전히 친박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비박은 아니고 이번 정권에서 청와대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좀 각을 어느 정도 질 수밖에 없을 거고 김무성 대표가 굳이 저렇게 저렇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당의 친박과 비박 간의 어떤 골이 많이 깊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요. 조금 더 연장을 해보자면 내일 대통령은 TK 지역 의원들을 만나거든요.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특정 지역의 의원이라면 굉장히 몰표를 갖고 있는 유권자인데 사드 때문이지만 만나는 것 관련해서 김무성 전 대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거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오늘 그 김무성 대표는 네. 호남에 가서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지역의 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네. 그냥 애돌아가지 않고 잘못된 것이라고 직공을 했습니다. 네. 사실 여기에는 지금 비박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이 결국은 어떤 그 성주의 그 사드 배치라든지 또 대구의 K2 공항 이전이라든지 이런 현안에 대한 그 해당 지역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의견 수렴의 청취라고는 하지만 네. 전당대회에서 이런 지역 의원들을 만나서 할 때 특히 영남에 아까 말씀드린 당의 많은 기반 지역의 어떤 대의원 표심에게 친박 후보를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지해달라는 정책 메시지의 전달, 더 나아가 네. 전체 대의원들에 대한 이런 전달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비판이 당내에 사실 비박 사이에서 비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저런 부분은 아마도 계속 논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나 친박 의원들은 이거는 국정, 그야말로 중차대한 네. 국정 문제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또 대통령이 당에 대해 소통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 이것까지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히려 전당대회에 이것을 악용하려는 행태다. 이렇게 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과연 대통령이 내일 뭐 정치적으로 민감한 얘기 내놓지 않겠습니다만 지역 이전 문제 그리고 사드 문제를 얘기하는 과정에 몰표를 가진 유권자의 그 정점에 있는 의원들을 만난다는 사실 때문에 비박 진영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